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8년째다. 도심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 작은 정원이 있는 오래된 2층 집. 1층에 나는 살고 2층엔 세입자가 오가곤 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설렘보다는 언제쯤 또 조용해질까 하는 게 먼저였다. 이젠 누군가 새로 이사 온다는 사실조차 그다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날 아침 이삿짐 차량이 골목길을 메우고 있었다. 트럭에서 조심스레 내리는 가구들, 줄지어 들어오는 상자들. 나는 커피잔을 들고 창가에 섰다. 어떤 얼굴일까? 혼자인지 가족인지 이번엔 오래 머물까? 딱 그 정도의 관심만 품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상자 하나를 들고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갔다. 티셔츠에 청바지, 마스크를 썼지만 눈매가 또렷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첫인상은 조심스럽지만 왠지 어색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동네 마트에서 우유와 달걀을 사 들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비닐봉지가 한 손에 묵직했다. 바로 그 순간 2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와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약간 숨이 찬 듯한 목소리였지만 톤은 부드러웠다. 아, 네. 안녕하세요. 1층에 살아요. 나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다. 마주한 눈빛은 짧았고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2층에 막 들어왔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네, 조심히 이사하세요. 그는 계단을 내려갔고 나는 천천히 올라가며 아까 그의 목소리 톤을 떠올렸다. 낯선데 어쩐지 나쁘지 않았다. 비닐봉지 안에 우유가 이상하게도 묵직해졌다. 그 후로 그는 매일 오전 7시 반이면 문을 열고 나왔다. 정확한 시간이었다. 운동화를 신는 소리, 문을 잠그는 소리, 기지개를 켜는 소리. 처음엔 그냥 들리는 생활 소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턴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맞춰 머리를 단정히 묶고 얇은 가디건을 걸쳐 입게 됐다. 굳이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그냥 누군가와 같은 시간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그건 의외로 사람을 덜 외롭게 만든다. 또 마주쳤네요. 어느 날 그가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게요. 시간대가 딱 겹치네요. 출근이 늘 비슷하거든요. 8시 전에 지하철 타야 해서. 저도 비슷해요. 출근은 안 하지만 커피는 늘 그 시간에 마셔요. 좋은 루틴이네요. 그가 웃었다. 나는 애써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눴다. 짧은 대화, 짧은 눈인사. 그게 다였지만 하루 중 가장 부드러운 순간이었다. 사람이란 꼭 친해야 다정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멀리서 지켜보는 다정함도 있고 생활 속에 녹아드는 다정함도 있다. 그 사람은 후자에 가까웠다. 가끔은 그가 2층에서 켜는 음악이 천장을 타고 내려왔다. 취향 좋은 클래식 혹은 재즈 피아노. 소리는 작았지만 그 시간대가 일정해서 그가 그날도 무사히 돌아왔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가 내려오는 계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연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 1층과 2층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도가 생겼다. 닿지 않지만 가까우면서도 조심스러운 거리. 그 거리감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다. 2층에서 나는 소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처음엔 그냥 발소리였다. 복도에서, 계단에서 늦게 들어와 조심히 신발을 벗는 소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싶었는데 희한하게 그 리듬이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 다음은 물 내리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짧고 낮은 웃음소리. 나는 매번 놀라는 척했다. 아, 2층에서 또 뭐 하나 보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리듬을 따라 듣고 있었다. 하루는 저녁이 다 돼서 돌아왔을 때 주방에서 물을 끓이던 중 그 사람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가볍게 두어 번. 그날은 뜨끈한 유자차를 2잔 탔다. 한 잔은 내 목, 그리고 한 잔은 현관문 앞 신발장 위에 놓았다. 감기 조심하세요. 노란 포스트잇 하나 붙인 종이컵. 괜히 부끄러워 현관문을 슬쩍 닫고 돌아섰지만 문을 닫고 나니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다. 다음 날 아침 신발장 위는 깨끗했다. 컵도 메모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7시 반에 문을 열고 내려왔고 나와 마주치자 익숙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오늘은 유난히 따뜻하네요. 별일 없다는 듯한 태도. 그 안에 작은 고마움이 담겨 있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2층에서 음악이 들렸다. 평소보다 조금 더 볼륨이 큰 기타 솔로곡. 그 멜로디는 창문을 타고 내 거실까지 내려왔다. 나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바람 사이로 음악이 스며들었고 나는 그 곡이 좋다고 속으로 되뇌었다. 그 사람이 내게 들려준 것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 확실한 건 그날 이후로 그의 음악이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며칠 뒤 퇴근하고 돌아오니 문 앞에 낯선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1층 드림. 작게 적힌 메모. 봉투 안에는 비닐에 쌓인 단감 2개. 그리고 그 아래 포스트잇 하나. 감 잘 익었어요. 같이 나누어 드세요. 나는 괜히 웃음이 났다. 그 단감은 무척 달았고 나는 그걸 반으로 잘라 하나는 접시에 하나는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 그날 밤 조용히 식탁에 앉아 단감을 먹으며 생각했다. 아주 작은 호의가 하루를 바꾸기도 한다는 걸. 그리고 문득 그의 이름이 궁금해졌다. 나이도 직업도 어디서 왔는지도 하나도 몰랐지만 그의 마음은 조용히 내 일상 속에 들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 베란다 창을 한 번 더 열었다. 별이 많았다. 그리고 그의 방 불빛도 여전히 켜져 있었다. 서로 말을 건넨 건 몇 마디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 나는 그렇게 그 사람을 듣고 있었다. 그날은 비가 왔다. 조용히 내리던 이슬비가 오후부터 제법 굵어졌다. 작은 현관문이 철제 지붕 위로 빗방울이 튀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들려왔다. 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도 한 줄도 읽지 못했다. 2층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가 계속 내 귀에 걸렸다. 창밖을 보니 그의 신발이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우산은 젖은 채 문 옆에 기대 있었다. 집에 있다는 뜻이었다. 나처럼 오늘은 그도 어디 가지 않은 날. 잠시 후 현관문 옆 작은 창이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그가 창 너머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웃었다. 비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퍼붓네요.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비 오는 날엔 더. 그가 말했다. 혹시 잠깐 올라오실래요? 따뜻한 거 한 잔 내려드릴게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몇 초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올라오실래요? 라는 말은 분명 처음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나는 우산을 챙기지 않은 채 슬리퍼를 끌고 계단을 올랐다. 2층 문이 열리자 커피향이 먼저 나를 반겼다. 그의 집은 단정했다. 책과 식물이 조화롭게 놓인 거실,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여기 앉으세요. 금방 내려요. 나는 주방과 이어진 작은 다이닝 테이블에 앉았다. 조심스레 벽을 스치듯 의자에 등을 붙였고 창밖으로 흐릿하게 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유리컵에 물을 붓고 핸드드립 포트로 커피를 천천히 내렸다. 익숙한 손놀림, 중간중간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보는 그 짧은 시선들. 그쪽 커피는 원래 진하게 드세요? 기분 따라요. 오늘은 진한 쪽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조금 더 길게 내릴게요. 나는 그 대답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가 커피잔을 앞에 놓았다. 유리잔 안에서 김이 살짝 올라왔다. 천천히 드세요. 아직 좀 뜨거워요. 그 말도 눈빛도 모두 조용한 배려로 가득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어요. 진짜 비 오는 날에 딱 맞네요. 그는 웃었다. 조금 머쓱하게 하지만 솔직하게. 그럴 줄 알았어요. 비 오는 날 진한 커피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나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좋아하실 것 같았다. 그 말엔 분명 작은 관찰이 담겨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조금은 알고 있다는 그의 표현. 잠시 침묵이 흘렀고 우리는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다. 비는 계속해서 땅을 두드리고 있었고 방 안은 그에 비해 너무 조용했다. 가끔 이렇게 조용한 시간 좋은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누가 옆에 있을 때는 더. 그가 고개를 돌려 나를 봤다.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손이 따뜻했다. 지금 이 거리, 이 온기, 이 조용한 시간.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마음 안에 머물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계단을 내려올 때 슬리퍼 소리가 더 작게 들리도록 조심히 발을 움직였다. 아래층으로 내려와 현관문을 닫기 전 그가 내게 말했다. 언제든지 올라오셔도 돼요. 커피는 늘 준비돼 있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고마워요. 라고 조용히 대답하고 문을 닫았다. 그 문 너머의 커피 향은 한동안 내 거실 안까지 머물렀다.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집 안이 깜깜해졌다. 시간은 밤 8시. 전자레인지에서 데우던 국이 멈췄고 천장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졌다. 순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정전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불쑥 찾아온 적은 없었다. 핸드폰 불빛을 켜고 차단기를 확인하려다 문득 2층도 같은 상황일까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위쪽에서 쿵 소리가 들렸다. 당황한 듯한 발걸음, 그리고 1층으로 내려오는 조용한 계단 소리. 혹시 괜찮으세요? 현관문 너머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문을 열었다. 그 역시 핸드폰 불빛을 들고 서 있었고 슬리퍼를 신은 채 조금 어색한 표정이었다. 불이 나갔죠? 네. 갑자기. 저도요. 차단기는 괜찮은데 아예 동네 쪽 정전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혹시 촛불이나 랜턴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핸드폰 불빛이 전부예요. 그럼 올라오실래요? 2층에 작은 랜턴이 하나 있긴 한데 혼자 계시기엔 어두우실까 봐. 잠깐 망설였지만 어차피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도 그리 편한 일은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함께 계단을 오르며 작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했다. 불이 꺼진 집안은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익숙했던 공간들이 낯설게 느껴지고 그의 그림자만 또렷하게 다가왔다. 그는 거실 창문을 열어 달빛이 들어오도록 커튼을 걷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한 달빛이 벽을 타고 흘렀고 나는 말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다. 조금 어둡지만 앉으세요. 그가 말했다. 나는 그의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주방에서 조용히 뭔가를 꺼내왔다. 보온병, 그리고 찻잔 2개. 전에 드린 감 맛있게 드셨죠? 네, 진짜 달았어요. 그 감으로 차를 끓여봤어요. 뜨끈한 거 한 잔 마시죠. 그는 차를 따라주고 내 앞에 놓았다. 그 손길이 아주 조용하고 익숙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다. 따뜻하네요. 감이 좋았어요. 그날 메모 덕분에 더 맛있게 느껴졌고요. 나는 살짝 웃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불빛 하나 없는 거실에서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아직 멀리서 차 한 대 지나가는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밤은 점점 더 고요해지고 있었다. 정전이 가끔은 나쁘지 않네요. 그가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전기 없이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둘 사이의 거리, 딱 손 하나 뻗으면 닿을 정도였다. 하지만 우린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마음이 살짝 기울었다. 그는 말없이 작은 담요를 가져와 내 무릎 위에 덮어주었다. 이거라도 덮고 있어요. 밤엔 제법 쌀쌀하니까요. 고마워요. 그 짧은 말 속에 내 마음은 조금 더 따뜻해졌다. 시간이 흘렀고 우린 차를 2잔 더 마셨다. 정전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좀 더 있다 갈게요. 여기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좋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괜찮아요. 혼자 계신 것보다 여기 같이 있는 게 나을 거예요. 우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이 반짝였고 세상이 잠시 정지된 듯 고요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의 숨결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냈다. 밤은 깊어졌다. 창밖의 빗소리는 멎었고 달빛은 더 또렷해졌다. 정전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우리의 침묵도 그만큼이나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불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가 창가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오늘은 그냥 이대로일지도요. 조용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어둠 속에서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무릎 위에 덮은 담요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그의 체온이 살짝 묻어있는 듯했다. 시간은 밤 1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요. 혼자 계셔도 괜찮겠죠? 잠깐만요. 그가 나를 멈춰 세웠다. 그리고 말했다. 1층 지금 너무 깜깜할 것 같아서요. 정전이면 조명도 온기도 없을 테니까. 오늘은 그냥 여기서 주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숨을 잠시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그 말에 숨겨진 다른 의미는 없었다. 정말 없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괜찮으시다면 내가 말했다. 그럼 이불 하나 더 드릴게요. 방은 둘 있으니까요. 그가 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간단한 책장이 있고 매트리스와 얇은 이불이 놓인 방. 침대 머리맡에는 책 한 권과 작은 탁상 시계. 익숙하게 살고 있는 흔적이 느껴졌다. 그가 새 이불을 가져와 나를 위해 침구를 정돈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거실에서 자도 되니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정말 오히려 고마워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천장은 낯설었지만 공기는 따뜻했다. 그 사람이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도감을 줬다. 잠이 쉽게 오지 않았다. 나는 베개에 머리를 묶고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 사람의 공간에서 그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그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편안했다. 한참이 지났을 무렵 문 너머에서 조심스런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혹시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덕분에 따뜻하게 쉬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전 거실에서 좀 누워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가 다시 문을 닫고 돌아서는 소리를 들으며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거실은 차가울 텐데. 나는 조용히 이불을 젖히고 문을 열었다. 그는 소파에 누워 있었고 얇은 담요 하나만 덮고 있었다. 여기 안 추우세요? 괜찮아요. 자주 이러고 자요. 그냥 그 방에 같이 누우실래요? 그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엔 작은 놀라움과 더 큰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냥 같은 방에 있는 게 더 따뜻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냥 그런 밤인 것 같아서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방 안 서로 다른 이불을 덮고 누웠다. 불빛 하나 없는 방 안에서 나는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가까운 하지만 닿지 않는 거리.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린 아무 말 없이 같은 방 안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서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틀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눈을 뜨며 잠시 방향 감각을 잃었다. 이곳은 내 방이 아닌 그의 방.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맞은편에 놓인 이불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미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주방에서 나는 드립소리, 머그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익숙한 클래식 음악.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왔다. 그가 고개를 들고 웃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진짜 좋은 아침이네요. 내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줬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커피 2잔과 노릇하게 구워진 식빵 2조각. 아무 말 없이 준비된 것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정전은 언제 복구됐어요? 새벽쯤요. 깜빡 불이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괜히 깨우기 싫어서 그냥 놔뒀어요. 잘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잤어요. 우린 식사를 하며 별말 없이 음악을 들었다. 그 아침은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것처럼 편안했고 자연스러웠다. 그날 이후 그는 자주 1층에 내려왔다. 가끔은 내게 먼저 묻기도 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감자탕 끓였는데 좀 많아서요. 퇴근길에 식재료 샀어요. 같이 만들까요? 나도 어느새 그가 내려올 시간쯤엔 부엌 정리를 마치고 슬쩍 거실 조명을 낮춰두곤 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내기 시작했고 생활의 빈틈을 함께 채워갔다. 밤이면 같이 앉아 TV도 없이 차를 마시거나 그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말이 없을 때도 많았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좋았다. 그는 어느 날 2층 방에서 자주 내려오지 않기 시작했다. 자연스레 1층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우리는 각자의 옷걸이에 서로의 옷을 한 벌씩 걸어두기 시작했다. 그는 슬쩍 말했다. 2층은 이제 창고처럼 쓰게 될 것 같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월세는 계속 낼 건가요? 주인님이 깎아주시면 고민해 볼게요. 그 말에 우린 동시에 웃었다. 햇살 좋은 날이면 그와 함께 동네를 걸었다.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우린 연인처럼 손을 잡진 않았지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따뜻했다. 이웃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좋은 분 같네요. 라고 짧게 말했을 뿐 그 말도 고마웠다. 나는 어느 날 내 방 안 작은 책장을 정리하며 그의 물건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치약을 나란히 놓고 머그컵을 하나 더 들여놓고 현관에 그의 슬리퍼를 따로 마련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우리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뭐라 규정 짓진 않아도 이게 편하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지금처럼 따뜻하고 조용하게. 우린 서로를 보며 웃었고 말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2층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새벽 내가 잠든 틈에 그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내 옆에 누웠다. 내 어깨에 그의 팔이 가만히 닿았고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던 것처럼 그 손을 가볍게 감쌌다. 우린 더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함께 머무는 오늘이 그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었다.